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썬투자 송범선 실장,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분께 감사 인사를 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TK 케미칼 급등했을 때 조선에 이어서 이제 회원주가 가나요? 했는데 두 분 다 명확히 아니라고 트럼프 인맥주다라고 힌트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인사 대신해서 드리고요. 오늘도 그런 힌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열어볼게요. 환율입니다. 환율 얘기는 좀 무겁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470원을 돌파해낸 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올라간 수준이죠. 대내외 리스크 여전히 잔존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루 만에 10원이 넘게 급등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연유가 있습니까, 팀장님? 다 아는 이유입니다. 다 아는 이유인데 네. 다만 지금의 환율을 붙잡을 만한 명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환율에 대한 가치가 여기서 더 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잘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 너무 빨리 올라갔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좀 엮여 있는 상황들, 지금 수출 데이터도 사실 잘 나와주지도 않고 있고 성장에 대한 우려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런데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지금 총리까지도 탄핵을 한 해 만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지금에 대한 환율이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필요가 있다는 점들, 하지만 지금의 양상을 보게 되었을 때 단기간 해소되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들 수 있는 첫 번째 하나,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안 나오면서 지금 사실 뉴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소비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점 같은 경우가 탄핵 이후에, 그러니까 계엄령 발표 이후에 사람들의 소비가 점점 더 안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연말이면 또 소비에 대한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불안 심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좋은 내용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11월 수출 데이터를 잘 살펴보았을 때도 그나마 좀 강했던 것은 반도체라든지 조선 쪽이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긴 했었는데 그 외를 제외하고서는 대다수의 섹터가 성장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좋은 것은 AI 쪽이고 레거시는 아직까지도 좋지 않다. 특히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 힘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출에 대한 데이터 역시도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한번 명심을 했을 때 지금 이런 요소들은 굉장히 불안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거기다가 엔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지금 사실 달러는 굉장히 강한데 주변국들 역시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 거기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번 주에도 나왔고 지난달에도 나왔고 3월 전까지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뜻은 중국 쪽에서 돈을 풀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풀겠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원화 같은 경우가 위안화에 연동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주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을 하면은 사실 지금 상황은 좋을래야 좋을 수밖에 없다로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좀 힘을 내주면 우리도 연동이 돼서 원화 가치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제한적일 때 보입니다. 자, 그럼 실장님, 이 환율은 상방 어디까지 열어놔야 하는 겁니까? 지금 1,470원 갔으니까 일단은 1,500원 선까지는 볼 수 현실이. 있겠네요.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점들 1,500원 선 전후에서 어느 정도 부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내다보고 있고, 외환 보유고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지금 좀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아요. IMF 때보다.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4,150억 달러. 4,150억 달러 전후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지금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2022년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는 4,800억 달러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어느 정도 4,150억 달러 수준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이 올라가면은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듯이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약간씩 매도하듯이 해서 원화로 바꾸면서 좀 약간 차익을 챙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고는 어느 정도 좀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이제 4,100억, 4,150억 달러 정도 있으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점들을 한국은행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어느 정도 이용해서 좀 하다 보면은 1,500원 선에서 막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00원 선까지는 터치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 환율이 좀 꺾이기 위해서는 뭐 한국은행이라던가 아니면 정부의 방향성 이런 점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달러 같은 외환 보유액 같은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또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네. 해결이 돼야 또 들어오겠죠. 오늘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양대 시장에서 다 팔고 나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좀 안정화되는 2025년 초기에는 좀 안정화되기를 좀 기다리면서 외국인 들어오길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선이 한 1,500원 선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전까지 외국인 들어오긴 좀 어려울까요? 2025년 초에 이제 1월 효과가 매년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타랠리가 현재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또 배당락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배당락 같은 경우는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배당락 때문에 떨어졌던 것들 또 사 모으면은 내년 뭐 길게 보고 투자한다면은 롱텀 투자로 한다면은 내년까지 좀 가져가고 1년, 2년 이상 투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큰손 자금들은 대부분 막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자금들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온다. 또 외국인들의 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같은 배당나기를 오히려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여기고 길게 긴 텀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 될까요? 네, 그 롱텀으로 보면은 어차피 내년에 뭐 배당을 5%, 6% 받을 수 있으면은 지금 네. 오늘 저렴하게 좀 싸진 것들을 들어가면은 또 어차피 차익을 챙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긍정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환율 관련해서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수출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장은 너무 급격하게 환율이 치솟아서 쇼크를 받은 건지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기업들보다는 환차손이 우려되는 기업들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특별히 좀 유의해 봐야 할 만한 섹터 있다면 좀 꼽아주세요. 환차손이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수입하는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굳이 이쪽을 봐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피하기 위해서. 좀 이제 네. 보유하신 분들이 주의를 해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계속 좀 움직이는 쪽, 특히 달려나갈 수 있는 쪽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이제 환차손 쪽에 대한 우려가 이제 대표적으로 항공 쪽이라든지 해운 혹은 원자재 관련 종목군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봐야 하는 게 뭐 해운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운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해운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의 인맥주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또 기사들을 잘 살펴보시면 내년 해상운임 지수가 그래도 현재에서 좀 유지 혹은 상승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부각되지는 않고 있고 이제 뉴스 한두 개 정도로만 아름아름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결국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SCFI 지수가 얼마나 급격하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고환율에 대한 수혜인데 또 실적 또 이렇게 주가가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혹시 자동차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네. 사실 대표적인 수출주가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실- 실적도 기대가 되던데요. 실적 역시도 네. 기대할 수 있는 요소이긴 한데 다만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게 트럼프 우려. 사실 현대차 그러니까. 기아가 9월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9월부터 꺾이기 시작했을 때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함께 꺾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관세에 대한 부과를 하게 되었을 때 좀 엮을 수 있는 영업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 일본 역시도 함께 약세이다 보니까 결국 미국 쪽에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의 경쟁에 있어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구간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늘려서 보게 된다면 저는 이제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 대한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펀더멘털에 대한 고민보다는 대외적인 리스크가 조금 더 크다, 무겁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현대차 기아 또 완성차까지 짬내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섹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공개해 주시죠. 이번에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요즘 참 감사한 건요. 시장 안 좋을 때 항상 받쳐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얘기 나누는 사이에 코스닥도 돌려 세우면서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 밖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양 대장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밸류체인까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이런 반도체주 상승 배경은 어디서 짚어볼 수 있어요, 실장님? 아무래도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 브로드컴이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 점이 좀 가장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에 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급계약 HBM 관련해서 공급계약 체결하고 그러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입장에선 정말 감사하죠. 양쪽에서 지금 다 불러주는데 원래는 이제 HBM을 이제 워낙에 좀 고위 기술이다 보니까 거의 엔비디아 향 한쪽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브로드컴이 떠오르면서 여기도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에 하던 그런 노하우, 기술력, 영업력, 마케팅 이런 것들을 똑같이 써먹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엔비디아의 뭐 대항마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뭐 그 정도 안 되고 엔비디아는 이 쿠다 X로 해서 생태계를 조성을 했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해서 오픈 소스로 해서 개발자들이 서로 이제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노트북을 쓸 때 윈도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맥 OS라던가 아니면 리눅스 이런 걸로 하면 잘 못 쓰잖아요. 어떤 기준이 됐네요. 네, 아이폰도 그렇고 아이폰도 쓰는 분들 그냥 거기에 익숙해졌잖아요. 자판도 그렇고 핸드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키보드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규율을 엔비디아가 쿠다로서 활성화시켜 놨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꺾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SK하이닉스는 둘 다 양쪽에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 옆에서 이렇게 계속 했던 거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러브콜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HBM 향으로 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떠오른 거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좀 큰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시점으로 반도체에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반도체는 사실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악재라 함은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산회가 됐다라는 오늘 새벽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이게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어려운 시국에 반도체 업계 내에선 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되었어야 하는데 이제 안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는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면 뭐 테크윙이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이 AI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은 강합니다. 이제 반도체 특별법 이슈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한 종목군들을 강하다라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사람들 자체가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브로드컴도 굉장히 강하고 엔비디아 역시도 함께 좀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저 역시도 엔비디아의 GPU 역시도 강할 것이고 브로드컴의 이제 맞춤형 칩 역시도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챗 GPT를 통해서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네. 안 됐습니다. 오, 왜요? 이제 이유는 찾지 않았는데 뭐
지난번처럼 뭐 전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챗GPT를 쓰다가 못 쓰게 되니까 드는 생각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들께서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들, 그런 빅테크들 역시도 지금 제가 챗 GPT로 예시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AI가 접목이 되었는데 거기서 내가 굉장히 편리함을 느꼈다라고 하면 거기서 과연 내가 돈을 안 주고 쓸 수 있을까? 돈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수익화에 대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12월 우리 빅테크들의 가이던스를 봤을 때도 앞으로의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AI 위주로는 그래도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인 건 내년을 기대해보자라는 목소리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 복귀해 보면 우리 송범선 실장께서는 SK 하이닉스 쪽, HBM 쪽 말씀해 주셨고, 삼성전자 쪽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시현 팀장님이 그쪽으로 SK 하이닉스, HBM, AI 쪽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중에 혹시 뭐 이견 있으십니까? 혹시 달라지셨다면 들어보고 싶어요. 여전히 같으세요, 팀장님? 네, 같습니다. 계속해서 SK 예. 하이닉스 향으로.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역시도 제가 이제 부정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것이 아니라 속도에 대한 조절 문제라고 그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라든지 뭐 테크윈 같이 실적이 찍히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쪽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역시도 HBM4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HBM 밸류체인들 특히 장비단에 대한 수주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주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는 이제 브로드컴 향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에이징랜드라든지 혹은 피롭텍스처럼 유리기판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 2주 전부터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었긴 한데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브로드컴이 언급을 했고 브로드컴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나와주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미국 증시에서 브로드컴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들썩거릴 가능성도 높아서 단기 종목으로 또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브로드컴 관련해서 유리기판과 또 주문형 반도체 쪽. 그럼 우리 송범선 실장님 지난주에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들 이오테크닉스, 뭐 테크빙, 제우스 다 좋거든요. 대장만 봐야 될까요? 아랫단 내려와도 괜찮나요? 저는 소부장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현재 뭐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캐파이 하는 게 50조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큽니다. 삼성전자 기업 자체가 크다 보니까 50조 정도를 연간으로 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한 20조인데 이제 삼성전자 50조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시점이고 거기에 따른 콩고물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소부장 주들이다. 그리고 연간해서 이제 가이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윤곽이 잡혀가지고 이런 점들 봤을 때는 새롭게 이제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도 DS 부문에서 뭐 메모리까지 같이 섞어나면서 하고 있고 이런 점들 여러 가지가 좀 정확히 2025년에 어떻게 될지 소부장들이 어느 정도 돈이 이게 딱 보이거든요. 돈이 어느 정도 벌 수 있다. 물론 주가가 100%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따라서는 삼성전자가 또 이런 또 소부장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아랫단까지 반도체 총 정리 한 번 더 더블 체크해봤고요. 자, 이번에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자, 저희가 선택한 세 번째 주제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뭐 뉴욕 증시에서만 봐도 한 20-30% 하루 만에 급등한 기업들도 있는데 자, 이 AI 양자 컴퓨터에 대한 패권 전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까, 팀장님? 시작은 이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미국 증시 쪽에서 아이온큐가 먼저 급등했고 그거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양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이제 미국의 아이온큐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에서의 강세 흐름들에 덧붙여서 이슈는 거의 뭐 없이 아이온큐가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제 AI 칩이라든지 양자 쪽을 중국에 제한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이온큐가 급등을 한 모습들이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가 조금씩 들썩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불을 붙였던 것은 구글 쪽에서 또 이제 칩을 개발했습니다. 윌로우 칩을 개발하게 되면서 실제로 또 오류 발생률을 대폭 줄이는데 또 기여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실 그때부터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이제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이제 땡땡 컴퓨팅 붙은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강세가 나왔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의 특징이 5% 10% 오르는 게 아니라 한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픽해가지고 한 30% 50% 올립니다. 그만큼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아이온큐에 투자하신 3분의 1이 한국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쪽에 대한 흐름들을 잘 살펴보니까 사실 뭐 리겐티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테마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그래요.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와 연관되어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역시도 함께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스토리상 미중 간 갈등에 의해서 양자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재 중국 쪽에서 양자에 쏟아붓고 있는 돈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 뭐 쭈충즈라고 해서 미중 간 갈등에서 우리 구글보다 또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내용들 자체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실제 미국 관련 종목군들의 무너짐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관련 종목군들이 10배가 그 이상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내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에 그때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트레이딩하는 정도로만 이제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시점은 사실은 좀 위치가 부담스러운 요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장님 같으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실체가 있는 기업. 찾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러티브를 얹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테마 불어서 오늘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올랐죠. 그래서 뭐 코이버라던가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거의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런 쪽에서 초고속 통신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 슈퍼컴퓨터보다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빠른 거 이런 쪽으로 또 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테마가 불기 전부터 뭐 솔리드라던가 우리넷 이런 기업들은 오늘 오르긴 했는데 7% 정도 올랐거든요. 솔리드와 우리넷 둘 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늘의 이런 테마 바람과 함께 더 잘 올라갈 수 있고 그 두 나라가 미국과 이 중국 두 나라가 굉장히 좀 첨예하게 좀 다투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리게티 컴퓨터가 84큐비트 정도로 속도로 하고 있는데 또 쭈충츠 3.0 중국 같은 경우는 또 104를 넘었다고 하네요. 104큐비트를. 그래서 근데 이게 100% 서로 이게 비교해 본 게 아니다 보니까 중국 쪽의 입장인지 아니면은 또 확인의 검증의 절차는 그렇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쭈충츠가 104가 넘었다고 하니까 큐비트가 이런 점들이 속도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한다면은 엄청난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여기에 발 맞춰서 나가는 종목들 있지만 지금 막 20% 넘어가는 종목들을 따라잡으시기보다는 저는 7% 8%대 되는 솔리드와 우리넷 솔리드 같은 경우는 원래도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거든요. PBR, PER 이런 수준 봐도 굉장히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높은 그런 기업인데 저점에 깔려 있다가 지금 오늘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상승 추세가 타고 있으니까 네. 솔리드 같은 종목들로 어느 정도 발맞춰 나가면은 좀 추세도 타고 가고 이 밸류에이션도 타고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양자 기술 쪽에 투자하는 규모가 훨씬 더 크다라는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패권 전쟁이 계속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나라 기업에는 실체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보면서 트레이딩은 유효하다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양자 기술에 이어서 5G 얘기도 같이 나눠볼게요. 자, 마지막 주제는 5G입니다. 자, 5G는 보시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솔리드가 어제 오늘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장격으로 전체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 5G 안에서는 오픈랜이라는 기술이 각광받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오픈랜 기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원래 이제 기지국 장비를 봤을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의 장비밖에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랜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회사의 장비들을 함께 쓸 수 있게 하자라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오픈랜 쪽이 활성화가 된 시기는 트럼프 1기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신 장비 쪽에서 화웨이에 대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통신 장비 하면 안보 혹은 보안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점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1기 때 오픈랜 쪽에 대한 도입을 활성화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 그럼 2기 때 역시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오픈랜 쪽에 대한 활성화 시작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통신장비 혹은 5G 섹터들이 사실은 갑자기 움직인 게 아니라 이미 좀 2달 정도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HFR처럼 대표적인 5G 관련 종목군들이 그동안 수급 빈집을 통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온 상황들, 거기다가 더해서 실적은 안 좋지만 그래도 스토리 자체가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강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쪽도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양자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양자에서 또 중요한 게 보안이고 또 우리나라와 연결지어서 보면은 사실 저는 이제 양자 쪽에서 실제 어느 정도 연관성 있는 쪽이 통신사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와서도 또 연결지어 볼 수 있는 게 5G 통신 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역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5G 짧게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5G 관련해서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솔리드가 이제 양자 컴퓨터도 그쵸. 되고 5G도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괜찮은 것 같고 또 여기서 좀 주목해보고 있는 건 서진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작년까지만 해도 7,700억 원 매출이었는데 올해 2024년 연말에 보면은 7,700억이 아니라 1조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의 증대와 5G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서진 시스템이 5G 쪽으로 좀 잘 따라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5G도 대장적으로는 유효하다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힌트 많이 얻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10시 3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어떤지 김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고 오시죠.